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은 왜 일하는가? 저자는 이나모리 가즈오,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차가운 밤공기를 마시며 회사 건물을 빠져나갈 때면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속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닐 이름 모를 일들에 휩싸여 오늘도 수없이 나를 지우고 또 지웠다. 그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뿐인데 어쩌다 내 삶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 버린 걸까? 하지만 나는 안다. 다음날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나면 내 삶은 다시 0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일터가 두 눈을 뜬 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60여 년 전 부도 직전의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한 한 청년도 똑같은 고민에 휩싸였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 90의 노경영자가 된 그는 그때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도 그리고 인생도.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늦게 만난 것은 아닐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일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마음가짐부터 바꿔라. 20대 초반 시절의 나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젊은이였다. 특출한 재능도 없었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다. 당장 취업해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 당시 나는 모든 일에 흥미가 없고 금세 지쳐버리기 일쑤였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랬던 청년이 어떻게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내 일을 좋아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마음가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파인 세라믹 개발은 미지의 분야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참고할 만한 문헌이나 자료를 찾기도 힘들었다. 게다가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서 연구 설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상사나 선배도 없이 이 모든 연구를 혼자 해 나가야 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도무지 내 일에 애정을 갖기가 어려웠다. 회사가 나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것밖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열중해보자. 방법은 그것뿐이다. 물론 생각처럼 금세 일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일을 하기 싫다는 부정적인 감정만큼은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었고 내게 주어진 일에 온 힘을 쏟아붓기로 결심할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나의 다짐은 일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품자 반복되는 실험과 단조로운 연구도 빛나 보일 정도로 근사하게 느껴졌다. 반쯤은 억지로 맡아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마침내 적극적으로 몰두할 만큼 일이 좋아졌고 더 나아가 좋고 싫고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깊은 의의마저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천직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한 번이라도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다는 것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적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묘약과도 같다. 사랑에 빠지면 오직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온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들뜨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사람 목소리만 들리고 그 사람을 얼른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기도 한다. 20대 후반 나는 마치 사랑한 연인을 대하듯 일을 대했다. 그만큼 일에 흠뻑 빠져들었다. 하루 종일 일만 생각했고 꿈속에서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정도였다. 일도 마찬가지다. 일과 사랑에 빠져 일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야 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야 한다. 나 역시 일을 사랑하고 일에 흠뻑 빠졌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쉽지 않은 일을 계속해 올 수 있었다.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내 삶의 원동력이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더 많이 해주고 싶어진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그 일의 성공과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성취감도 더 크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미리 알고 그 일을 선택해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1000명에 1명, 아니 10,00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희망하던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어 원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10,000명 중 9,999명은 불행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출발을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맡으며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마지못해 계속한다는 사실이다. 주어진 일에 불만을 품고 탄식과 불평만 쏟아낸다. 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의심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낯설고 어렵기 마련이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해도 너무나 힘들고 지긋지긋하다. 사소한 일을 해도 불만만 앞서고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일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불끈 솟는다.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할수록 전에는 보지 못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그 일에서 찾아낼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일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지시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일하는 고통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우선 주어진 일을 좋아하려는 마음부터 갖기 바란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어쩌면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상을 쫓기보다는 눈앞에 놓인 일부터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게 되고 노력을 노력이라
여기지 않으며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저절로 추진력도 붙는다. 추진력이 붙으면 성과도 좋게 나타나고 덩달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게 된다. 주위에서 칭찬해주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좋아지고 그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선순환이 시작된다. 그러니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지도록 강한 의지로 끝없이 노력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면 자연히 인생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작은 일에도 크게 감동하라. 아무리 일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마치 수도승이 고행을 하듯 힘든 일만 계속해서는 결코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일도 오래 할 수 있는 법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연구가 잘 진행되면 순수하게 기뻐하고 누군가가 성과를 칭찬해주면 온 마음을 다해 감격했다. 그런 기쁨의 감정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욱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나는 선천적으로 좀 단순한 면이 있어서 실험을 해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벌쩍벌쩍 뛰었다. 남들이 보기에 경망스럽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청년은 늘 그런 내 모습을 옆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머리에 냉수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여느 때처럼 나는 펄쩍 뛸 듯이 기뻐하며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이 결과가 기쁘지 않나?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정도로 기쁘진 않습니다. 이미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고 실험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요? 당연한 결과이지요. 게다가 남자가 그렇게 펄쩍 뛰면서 기뻐할 일이 평생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좀 경박하다고 할까? 제가 보기엔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물론 그의 말은 충분히 이성적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말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다마는 그래도 자네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 소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감동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지. 단조롭고 반복적인 우리의 연구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가려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뻐할 줄 알아야 해. 그 기쁨과 감동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법이니까.
특히 연구비도 적고 설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라도 기쁨을 찾아야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자네가 아무리 내게 경박하고 가벼워 보인다 해도 나는 앞으로도 계속 작은 성공을 충분히 기뻐하면서 내 일에 매진할 걸세.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감동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한 감동에서 샘솟는 에너지를 양식으로 삼아 더욱 열심히 일하는 자세야말로 기나긴 인생을 강인하게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잠재의식에 닿는 순간 기회가 찾아온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간절히 바라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다시 생각을 간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만 그 간절한 소망은 분명해야 한다. 그저 막연히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이 수반된 소망이어야 한다. 먹고 자는 일조차 잊을 만큼 간절히 바라고 하루 종일 오직 그 일만 생각하면 소망은 차츰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까지 침투한다. 잠재의식이란 스스로가 알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는 정신세계로 인간의 의식 깊은 속에 숨어있는 의식을 말한다. 평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각지 못한 순간에 불현듯 나타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 반면 평소에 발휘하는 의식을 현재의식이라고 한다. 사실 인간의 의식 중 현재의식보다 잠재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이 훨씬 크다. 또 과거에 반복해서 체험한 일이나 강렬한 경험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의식을 활용해 순식간에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잠재의식은 잠들어 있을 때도 작용해 우리의 행동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로 이끈다. 잠재의식이 가진 놀라운 힘을 운전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로는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동작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의식하며 차를 몬다. 즉, 현재의식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운전이 익숙해지면 조작 순서나 방법을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손과 발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때로는 업무상 발생한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운전하다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무사히 운전하기도 한다. 운전기술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침투해 현재의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즉 의식하지 않고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을 할 때도 잠재의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일을 어떻게 해내고 싶다라고 간절히 바라면 불현듯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이 또한 잠재의식의 힘이다. 매일 깊게 고민하면 그동안의 소망이 잠재의식에까지 침투한다. 그렇게 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도 생각지 못한 순간에 잠재의식이 가동되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게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가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주는 일도 많다. 이는 틀림없이 신의 계시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내게도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다. 한 문제로 며칠을 고민하고 있던 중 우연히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난다. 깜깜하게만 보이던 세상이 그제야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일이 우연처럼 느껴지는가? 나는 우연이라기보다는 잠재의식이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가 항상 그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그 생각만 할 정도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끌어당긴 것이다. 만약 나의 소망이 단지 바람에만 그쳤더라면, 내가 잠재의식에 이를 정도로 간절히 소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찾던 최적의 인재를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에 닿을 만큼 미칠 정도로 몰두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고 싶다면, 또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굳게 다짐하라.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어라. 그 정도의 각오도 없다면 애초에 일을 시작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왜 일하는가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